그 다음은 모바일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모바일 메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이 홈페이지의 해상도가 너비가 몇 픽셀 미만일 때 모바일 메뉴를 보여줄 거냐 이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해상도에서 이렇게 줄여 나가면 지금 너비를 줄여 나가고 있죠. 위스를. 네, 딱 여기에서 모바일 메뉴로 바뀌네요. 원래 700 정도가 보통 핸드폰 너비로 많이 보는데 핸드폰 크기가 엄청 다 상이하고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폰도 있어서 959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세팅해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기본 값인 959 픽셀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밑에 로고 옵셔널이 있어요. 이건 모바일 화면이나 태블릿 PC에서 보여줄 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헤더 로고 넣으실 때랑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바일이랑 PC 화면에서는 서로 다른 로고를 갖게 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너럴 세팅이 있습니다. 모바일 메뉴 스타일인데 이렇게 총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보시려면 변경해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상도가 PC 해상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왼쪽 하단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보여줄 화면을 모바일 버전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모바일 모드로 변경이 돼요. 자, 그러면 드롭다운 스타일이 뭔지 보시면 이렇게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로 메뉴가 나온다는 거네요. 네. 이게 자동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바, 어차피 3개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바로 해놓으면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왼쪽에서 나오네요, 메뉴가. 자, 그 다음은 풀스크린. 풀스크린은 토글 버튼 누르면 네, 검정색 오버레이 화면이 뜨면서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바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 메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체크 해제를 하면 토글 버튼에 있던 메뉴가 사라져요. 아이콘만 나오죠. 네, 그 차이이고, 그 밑에는 메뉴 텍스트에 대한 설정이네요. 메뉴, 한글로 메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 아이콘 클래스, 아까 보여드렸죠? 트위터 아이콘의 폰트 어썸 클래스를, 이 메뉴 아이콘도 폰트 어썸 클래스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클래스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내냐면 폰트 어썸 사이트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폰트 어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메뉴에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즈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폰트 어썸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아이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여기 프로도 있기야 하지만 이런 건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우스 호버해 보시면 무료인 거는 프로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프리를 눌러서 프리 아이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방향키가 아래쪽인 아이콘을 하나 컨택해 볼게요. 이게 좋겠네요.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그 상세 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파스파 캐럿다운이라고. 근데 저희는 파스가 아니라 S가 빠진 파파로 시작을 하죠. 이게 아마 저희 테마에서 폰트 어썸 아이콘을 갖고 오는 명령어를 살짝 틀어서 가져오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앞에 파스랑 파파가 뭐 비슷하니까 하이픈 뒤에 있는
이름만 바꾸면 된다라는 게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캐럿 다운을 복사한 다음에 아까 그 페이지로 가서 바스를 캐럿 다운으로 바꾸면 화살표 모양이 바뀌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커스텀 햄버거 버튼, 이 기능은 사이드바에서는 보기가 어렵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바뀐 모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누르면은 사이드바가 바로 와서 가려버리기 때문에 사이드바 말고 풀스크린도 마찬가지겠죠. 드롭다운 이 메뉴 스타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햄버거 버튼을 뭐 원하시는 스타일로 스핀으로 해볼까요? 스핀이면 도는 거죠. 도는 걸로 바꾸면 만약에 이 메뉴를 눌렀을 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3D 애니메이션이 보여집니다. 다시 닫으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돌아가고. 기능이 되게 많으니까 하나씩 눌러보세요. 근데 저는 이 드롭다운을 안 쓰니까 원래 있던 사이드바로 그대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사이드바도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풀스크린 쓸게요. 풀스크린 써서 이렇게 검정색 오버레이 화면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메뉴에서 서치 아이콘이 풀스크린 모드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사용 안 하니까 비활성화 해놓고요. 지금 스타일링 기능이 보이죠? 스타일링 기능. 이 기능은 여기에서 뭐 바꿔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불투명도 주면서 뭐 이 정도가 낫겠네요. 조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전 이렇게만 하고 저장을 공개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자 정의에 있는 기능을 거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까 만들다가만 소셜 아이콘,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테마에 세팅되어 있는 아이콘을 사용했는데 그 아이콘을 저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닫기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테마 패널이 있어요. 테마 패널에 My Library,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신 후에 상단에 Add New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글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다 제목을 Social Icon 라고 입력을 하고 Edit with Elementor, 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엘리멘탈 빌더의 작업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우선 맨 처음에 가장 해야 될 작업은 섹션을 만드는 겁니다. 왼쪽에 이너 섹션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올게요. 끌어오시면 큰 섹션 안에 작은 섹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 큰 섹션 안에는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섹션 안에는 두 개의 컬럼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컬럼을 5개로 만들게요. 5개로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 가까이 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뭐 활성화 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거 게릿이나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듀플리케이트로 1번, 2번, 3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개의 컬럼이 보이죠? 이 컬럼의 맨 왼쪽에 있는 곳에 아이콘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셨을 때 뭐 이런 아이콘 모양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트 어썸에 있는 키가 인스타그램이 있죠? 그 인스타그램으로 하시면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 네이버, 블로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콘으로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콘 위젯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삭제를 하시고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콘을 삽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오신 다음에 Choose Your 이미지를 눌러서
네, 아이콘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제 카카오톡 아이콘을 미리 업로드 해놨어요. 그걸 인서트 미디어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죠. 그 액션을 여기 왼쪽에 링크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논 상태인데 커스텀 URL로 설정하고 여기다가 카카오톡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모이로 네이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 옵션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오픈 인 뉴 윈도우 체크하신 다음에 퍼블리시 제출을 하시면 완료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서 나가 볼게요. 맨 왼쪽에 이 토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익시 대시보드 바깥으로 나오시고 여기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사용자 정의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테마 디자인에서 사용자 정의하기 클릭. 자,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헤더, 소셜 메뉴, 그리고 셀렉트 템플릿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소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적용이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로 공개하기 누르고 밖으로 나갈게요. 나간 다음에 적용된 페이지를 사이트 방문을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이버로 가시나? 이 커스텀 URL을 누르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는데 프로토콜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예시안을 보면 여기 HTTPS 이건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토콜까지 입력해 주셔야지 링크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전 예시로 HTTPS www 네이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 효과를 줄 때는 스타일 요 메뉴를 누르시고 호버 버튼을 클릭하시면 호버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 뭐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호버했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게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 괜찮거든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양이라 이게 마음에 드니까 밥으로 해놓고 업데이트나 퍼블리시를 해주면 됩니다. 호버했을 때 둥둥 떠다니죠? 클릭을 하면 네이버가 나올까요? 짜잔, 새 창으로 네이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는 이 검색바를 없애야 돼요. 이 검색바를 없애는 방법은 CSS를 활용할 겁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심플 CSS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하기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죠. 이렇게 인풋이라는 서치가 있고 폼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리시면 미디엄 서치 폼이라고 아이디 값이 정해진 게 있는데 이 값을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값에 대한 CSS 속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 값에 대한 속성 창이 열리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자동 나오네요. none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서치 폼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디스플레이 none 값을 여기는 가상이에요. 직접 저희 서버에 반영되지 않는 값이니까 이 값을 심플 CSS 플러그인에다가 갖다가 넣어야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후에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신 후에 여기 테마 디자인에서 심플 CSS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CSS를 입력할 수 있는 판이 뜨여요.
이 판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CSS 속성이 나오죠. 이걸 Save CSS로 적용을 하시면 그 서치 폼이 사라졌을 겁니다. 사이트 방문하기 위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헤더 영역을 꾸미는 걸 해보았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은 아주 편하게, 처음 하실 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저만 따라오셔서 다음 강의 때부턴 이 메인 영역을 하나하나씩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밀 때 사용한 건 이 소셜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한 엘리멘타 빌더를 주로 많이 이용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헤더 영역 꾸미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졸린 하루 되세요.